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오늘은 의료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아사이언스의 이영애 기자님, 전기 자극으로 척수 손상 치료, 재활가정세포 수준에서 밝혔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척수가 손상돼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가 보행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를 치료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연구팀은 전기 자극으로 척수 손상 환자의 보행을 개선하는 연구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전기 자극에 반응하고 회복하는 데 영향을 주는 뉴런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11월 9일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0년 넘게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게 경막 외 전기 자극을 가해 보행 능력을 개선시키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2016년 하반신이 마비된 원숭이의 뇌와 척수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정상적으로 걷게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치료를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 결과 하반신 마비 환자 3명이 일주일 만에 다리를 움직이고 5개월 재활훈련을 거쳐 전기 자극 없이 다리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는 성과입니다. 올해 2월에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환자 3명의 척수에 전극을 이식하고 다시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킨 연구 결과도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EES는 위에서 언급한 경막의 전기 자극입니다. 전기 자극.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치료법인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손상된 척수에 살아있는 뉴런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도 입증된 셈입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EES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했고 전기 자극을 주는 위치를 척추 뒤에서 옆쪽으로 바꿔 개별신경까지도 자극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환자가 원하는 움직임의 형태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신호가 복부에 이식한 신경 자극기로 전달돼 필요한 근육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전기 자극을 주고 미리 환자의 몸에 이식해둔 신경 자극기에 이 전기 자극이 들어가면 필요한 근육을 움직이게 하게끔 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자, 하지만 이와 같은 EES 치료법의 효과는 입증되었어도 어떤 뉴런을 회복시키는지 자세한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지난 9일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전기 자극의 신경세포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개별 뉴런의 변화를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EES에 반응하고 활성화된 특정 종류의 뉴런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고 이러한 뉴런들은 보행 능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하반신 마비 환자를 치료하고 더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가.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하반신 마비 환자들에게 좋은 뉴스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아사이언스의 이영애 기자님의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윤창현 의원님이 공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필요라는 GD넷 코리아 광미령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저도 이 실손보험 때문에 너무 귀찮게 병원에 다시 방문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간소화 절차가 마련이 된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저희 같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인 실손비서를 도입해야 한다.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손비서가 도입된다면 저희 같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겠죠. 사실 귀찮아서 실손보험 청구 안 하잖아요, 저희. 또한 운송거리 단축 및 종이 소비 절감에 따른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경감과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 추구, 디지털 경제 참여를 통한 사회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종이 뽑아가지고 팩스로 그 의료보험 회사에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아날로그하죠. 우리가 일본 욕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정연구원은 소비자 측면에서 실손보험 청구 시 종이 문서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하였던 소액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게 된다며 이와 같은 실손비서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성님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 또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응답자 86%가 찬성을 밝혔습니다. 100%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구 간소화를 통한 종이 소비 절감 등 자원 절약, 탄소 배출 경감 효과 마찬가지로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인데요. 왜 이거는 왜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요거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은 혹시 댓글로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의사들이 중개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 공공기관이 왜 하면 안 되는 거지? 심평원이 청구 간소화를 중개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전용명을 사용하려면 청구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복잡한 부분들이 남아있어 이런 고민도 향후 다시 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정말 왜 안 되는 거지? 공공기관이 하면 왜 안 되는 거죠?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신 분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GDnet 코리아 광미령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의료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은 기사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라 자립정신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